재판관 중 한 명인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 통화 내용에서 들은 단어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고 있긴 한데 대답하긴 어렵다라는 것으로 취지로 이진우 전 사령관의 답변을 확인하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영 기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네요. 네,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까지만 일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의 신문 과정에서 세 차례 윤 대통령과 계엄령 당시에 통화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든 국방장관이든 계엄 사령관이든 그때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일관되게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병력이 투입됐고 안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답변을 했다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관을 통해서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 이후에 통화한 것을 사실상 확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같은 것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계속해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지금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건이라는 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 다르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했다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어떤 경위로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로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진술들을 한 것이 그 장군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장군들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방사가 국회에 겨우 10몇 명이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4인 1조로 들어가서 누구를 끌어내라고 했겠느냐.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이 끝났고 무영배 재판장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휴정을 하고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오후 4시 26분부로 일단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모두 마치고 일단은 휴정을 한 상태고요. 조금 전 1분 전에 휴정을 했고 오후 4시 40분부터 속개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대심판정은 휴정 상태지만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퇴장하고 나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텍스트로 전달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텍스트가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요.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에게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 다릅니다. 아무튼 실제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굴 끌어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비위 내지 이런 일들이 실제 발생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아간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신속하게 정리해서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장군들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 취지는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한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인 일조를 해서 만일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의사당 본관에도 7층짜리 건물인데 수백 명 있었을 것이고 본관 위치에서 질서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 꺼진 쪽에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가 다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한 14명 나중에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오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마다 기억이 달라서 자기 기억 따라 얘기하는 걸 뭐라 할 수 없지만 상식으로 본다면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꽤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게 마치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 쫓아간 느낌이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당시 의사당 본관에서 7층짜리 건물인데 질서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제가 두 변호사님께 공통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희범 변호사님. 네. 뭔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윤 대통령이 좀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작심한 발언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변론에서 이제 두 번째, 맨 처음에 이제 뭐 한번 답변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념이나 소신 다 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도 좀 굉장히 부적절하고 피청구인으로서 본인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손상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재판관들의 어떤 증거조사에 충실히 따르고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이나 재판관들의 어떤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재판정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예. 그 이번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서 한 발언 내용도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아주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전부 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재판관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구나라고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재판관들도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가 했느니 받았느니 하는 것은 좀 허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본인이 그런 지시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군병력이 들어가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국회도 제대로 뭐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다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예.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고 마비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 국정이 지금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런 큰 혼란을 주었는데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보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고 예.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재판관들에게 저런 발언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듣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을 쫓는 느낌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그 장군들의 어떤 진술에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본다면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어떤 작심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마지막 발언을 할 때 서두에 얘기했던 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형사재판, 형사수사나 이런 거 이 재판에서의 논리나 원칙이 그대로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기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수사 기록들을 전부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형사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준용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또 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심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서 선택적으로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시를 했느니 뭐 받았느니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에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즉 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가장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늘 탄핵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 지시 부분이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명확한 증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 내용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몇 번 회피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런 지시 들으면 무시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지시 내용은 얘기하지 않되 답변 부분만 답했습니다. 저는 방청사 병력이 총을 안 들고 간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했고 병력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내 답변 부분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지시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뭐 반박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증언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불리한 증언 내용을 한 번 더 보충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떠한 법률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발언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을 통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확인했을 때 세 차례 통화했다라는 거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겠지만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